예술적인 감성이 물씬 담긴 시와 이성적인 논리로 이루어진 화학. 얼핏 보면은 양극단에 서 있는 것 같은 두 분야가 만났습니다. 네, 오늘 과학서재에서는 화학을 소재로 한 시집인 밤의 화학식의 저자 성윤석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밤의 화학식. 이름도 참 특이하고 흥미로운데요. 어떤 시집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시집은 이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어떤 이제 일상이나 사물이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화학으로 접근을 해본 겁니다. 예. 우선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제 화학으로 먼저 질문을 하고 문학으로 대답을 해본 것인데요. 전혀 이제 다른 학문이자 이제 세계인 화학과 문학을 접목시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본 시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교과서적인 이제 화학에서 어떤 문학적인 것을, 시적인 것을 찾아내보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시로 옮겨 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학이라는 게 사실 어떤 실증이나 이제 증명을 요하는 학문이고 이제 산업인데요. 이제 거꾸로 이제 증명이 이제 필요치 않는 이제 문학을 화학과 이제 만나게 함으로써 어떤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본 어떤 그런 시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섞이지 않을 것 같은데 섞였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보면 전반적으로 원소, 화학식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럼 시 안에서 표현된 이런 식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제 그 지구의 어떤 모든 그 원소들은 이제 결합해서 물질이 됩니다. 이제 예. 그 물질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화학식들을 다 갖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밤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화학식을 어떤 화학적인 지식으로는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가 한번 문학적으로는 가능하니까 한번 이제 도식을 그려서 한번 화학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밤의 화학식이 출발했고요. 인간의 밤과 이제 밤이 가지는 어떤 화학적인 시간, 공간, 어떤 감정을 이제 도식화해 본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밤의 화학식의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문학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제 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화학하면 일단 좀 약간 좀 딱딱하고 이성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문학적인 게 섞이니까 확실히 좀 더 시적으로 감성적으로 좀 다가온 느낌이 있는데요. 화학에 대해서 문학을 현장에 뿌리면 화학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하고 생각하시는 화학의 정의를 좀 내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부터 이제 화학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제 뭐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화학적인 어떤 결합에서 일어난 것이고 합성 섬유로 된 옷을 입고 출근을 하고 예. 이제 자동차나 지하철도 다 온통 화학이죠. 남녀가 이제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이제 악수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것도 이제 다 화학인데요. 예. 이제 어떤 이제 그럴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원소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이제 감정도 떠오르거든요. 문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표와 기회를 가진 어떤 글자의 조합인 문학이 현장 즉 독자에 가면 그 우리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일상이 화학이고 그 문학인데 이제 단지 우리가 이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 않나 예.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문학 시간의 감성적인 느낌 그리고 화학 시간에 약간은 좀 지루하게 느꼈던 것들이 혼합되면서 지금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그래도 꽤나 낭만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시 중에서 하나 낭송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시인데요. 나비라는 시입니다. 어느 날 낚싯바늘을 매달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을지라도 숯그늘에 들어누운 눈밭처럼 넌 너대로 거기 있으렴. 어느 계절엔 반짝이지 않는 게 더 큰 빛이야. 이제 이게 납핍이라는 이제 시의 끝부분입니다. 방금 읊어주신 시 구절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납이라는 시에 있는 이제 끝부분인데요. 이제 납이란 금속은 굉장히 연하고 무르고 또 무겁습니다. 이제 낚시 봉돌로 이렇게 납을 이렇게 매달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납은 이제 공기 중에서 이제 변색돼 가지고 회색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빛이 나지 않는 금속이죠. 사람이 이제 오래 접하면 이제 납 중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납이란 시에서 이제 어느 계절에 반짝이지 않는 게 더 큰 빛이야라고 쓴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이제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오래 인내하며 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계절에 반짝이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이제 그런 뜻으로 썼습니다. 예, 납은 또 납 나름대로의 그런 피로가 있고 하니까 너무 주눅들지 마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또 작가 의도를 들어보면 재밌잖아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런 작가 의도랑은 전혀 다른 작가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재밌는 것처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화학자가 아닙니다. 그게 참 흥미로워요. 전공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가 화학을 소재로 시를 쓰셨습니까? 사실 화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화학 사업을 한 13년간 했었거든요. 주로 이제 바이오화학 쪽이었는데요. 화학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화학자분들을 만났어요. 이제 같이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하고 이제 하면서 수첩에 이제 메모를 하고 저는 이제 많이 배웠죠, 옆에서. 같이 실험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혀 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쓴 감상들이 있었어요. 사업하느라 이제 시도 아예 접어버리고 쓰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업마저 접고 이제 있을 때 우연히 이제 그 수첩에서 어떤 시적인 것, 그러니까 시 이전의 시 같은 거, 시 이후의 시 같은 게 이제 보였죠. 그래서 옮겨보고 이제 수정하고 퇴고하면서 이제 화학적인 것들을 시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화학은 이제 반응과 폭발을 이제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시도 이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제 반응과 폭발을 이제 일으키는 데서 이제 유사성이 있는 거죠. 사실 사업가에서 지금 시인으로 또 변신을 하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원래 이제 시로 출발했는데 이제 사업 때문에 접었다가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시를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자주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또 분야일 수도 있는데요. 시를 쓰시면서 어려움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화학을 시로 그 옮기겠다는 생각을 감히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고 어떤 이제 주기율 보원소들에 대한 어떤 짧은 단상만 가지고 시로 이렇게 환치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학이란 자체가 새로운 어떤 과학의 발견을 위해 이렇게 부단하게 가듯이 문학도 어떤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제 저 아니면 이제 쓸 수 없는 거를 이제 시를 써보자 하고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이번 시로 나온 거죠. 뭐 이거 방금 전에 납이라는 작품도 실험실에서 그냥 끄적인 네모에서 결국 시작한 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학에서 예술적인 영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몇 가지 실험을 해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기초적인 이제 화학 실험 중에서 폴리올이라는 촉매제하고 이소시아네이트라는 수지가 있어요. 그 둘을 이제 1대1 비율로 이렇게 배합을 하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면서 이제 열이 10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게 우레탄 폼을 만드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0도 열을 이용해서 이제 라면을 끓이겠다는 게 이제 화학이라면요. 하필이면 왜 그 열로 라면을 끓여서 먹어야 되는 이제 화학자의 어떤 고민 같은 거, 외로움 같은 거, 그것으로 넘어오면 이제 문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화학자분들을 존경하는데요. 옛날에 저를 찾아온 한 화학자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학이라는 화자가 화할 화자나 변할 화자가 아니고 이제 도깨비 화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데서도 이제 제가 어떤 영감을 찾아서 문학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과학과 관련된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기회가 된다면 이제 화학을 소재로 한 어떤 소설, 뭐 스릴러물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싶고요. 이제 과학을 주제로 한 어떤 산문집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과서 사이사이에 이런 시가 들어가면은 학생들의 이해도도 높이고 재밌기도 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 좀 썼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과학을 사랑하는 또 시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뭐가 있으세요? 이제 시간과 이제 여건이 이제 좀 주어진다면 이제 주기율 보원소들을 가지고 어떤 실제의 모습들 원소들의 교과서에서 보는 이제 활자된 원소들이 아니고 실제의 원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원소들의 박물관을 한번 조그맣게라도 만드는 게 목표고요. 단순히 이제 그 원소들을 이렇게 갖다 놓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탄소면 탄소를 갖다 놓고 거기에 딸린 이제 스토리들, 이제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에 이제 탄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퍼져나가는가 하는 건 작업들을 이제 여러 예술인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죠. 예, 저희가 앞서 방송에서 이제 과학과 요리를 접목한 것도 소개해드렸는데요. 화학과 문학 굉장히 접목도 흥미롭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집 밤의 화학식의 저자 성윤석 시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